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대선 현장의 뒷이야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나와 있는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윤솔 기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윤솔입니다. 네, 정다혜 기자. 네, 국민의힘 출입하는 정다혜입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두 분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까지 이제 39일 남았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주말마다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치열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직접 지역 경선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의 경선 분위기 확고한 일강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원팀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선인데 치고받는 이 공방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뜻의 조어인 노잼 경선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출입 기자로서 소소한 재미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기호 3번 김동연. 네, 지금 보신 모습 기호 3번 김동연 후보의 입장 모습입니다. 네. 프로야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앞에 나온 영상의 충청 순회 경선에서는 지역 연고팀인 한화에 나는 행복합니다 응원가를 틀고 또 점퍼도 입었죠. 다른 후보 지지자들도 같이 응원봉을 함께 흔들면서 호응을 해주는 등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네. 이 문제는 이어서 보신 다음 날 영남 순회 경선이었습니다. 부산을 연고지로 둔 롯데자이언츠의 점퍼로 갈아입고 또 경남 창원의 NC 다이노스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노래는 또 대구 삼성 소속 선수의 등장곡을 튼 겁니다. 네. 정 기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모습 혹시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야알못이라서 잘 모르긴 한데 그냥 영남권 다 품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야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 야구 팬의 문화가 또 충성스러운 팬심이잖아요. 근데 굿즈를 섞어 쓰고 옷을 전날과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이질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 심지어 이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다. 혹은 점퍼를 바꿔 입는 건 종교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피를 바꾸는 거다. 이런 강경한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이 정치권의 시선도 좀 궁금해서 자타공인하는 야구 팬 현역 의원에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네. 마치 문학에서 문법에 꼭 맞지 않더라도 시적 허용이라는 게 용인이 되는 것처럼 네. 이 야구 문법에 꼭 안 맞아도 정치에서 정치적인 허용으로 받아들여주는 아량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따뜻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도 야구 팬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아마 이런 반응을 다소 예상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도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한 전략인데 네. 잘 먹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경수 후보도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찾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친구, 사위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참. 이 충청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 갈 때마다 제가 충청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김동연 후보는 고향이 충청이니까 충청의 아들인 셈이죠. 네. 정 기자 이제 또 여쭤볼게요. 사위 나오고 아들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뭐 남은 건 뭐 며느리, 손자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엔 혈연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김경수 후보는 뭔가 지역 연고를 내세울 게 없었는지 좀 네. 머쓱했던 모양입니다. 이 단상에 올라간 김 후보가 연설문에는 없던 저는 충청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친구, 이렇게 예.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충청 의원들인 친구가 많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한 건데요. 이 캠프 관계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요. 이 후보가 앉아 있으면서 앞선 후보들의 소개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짜낸 것 같다. 아니면은 친구인 충청 지역 의원과 눈이 마주쳐서 내가 충청의 친구다.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추측도 내놨습니다. 이어지는 영남 경선에서도 김 후보는 연설문에 없던 애드리브를 선보였는데요. 이건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만들 수 있고 김동연 후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 시간이니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네,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니까 앉아있던 이재명, 김동연 후보도 크게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노잼이다, 재미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윤솔 기자가 그중에서도 재미 포인트를 좀 집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본 경선이 아니라 2차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8명에서 4명으로 후보가 최종적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이 4강 여론조사 합산 과정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밀봉된 봉투를 가지고 오면 당 실무자 한 명이 그거를 뜯어서 종이를 넘기면 또 다른 한 명이 합산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지켜보면서 최종 확인하는 구조더라고요. 정말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렇죠. 이 선관위원 몇 명만 아는 정말 극소수만 아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 발표 전부터 이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이 후보들의 각 희망사항이 반영돼 있는 누가 1위를 했다더라, 뭐 누가 득표를 얼마나 했다더라 하는 찌라시가 정말 많이 돌았는데 이 결과를 까보니 다 틀린 거였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 발표 이후에는 뭐 토론 순서나 뭐 주자들이 앉는 순서 이런 것들을 두고 순위별로 앉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아예 득표율을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발생하지 않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난 대선 때는 순위 관련한 오보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이 침묵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당팔이라고 불리죠. 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라고 하는 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의 말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어제 그 결과를 봤습니다. A4 용지 반에다가 빽빽하게 써서 왔는데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자세히 볼까 하다가 또 이건 저희가 보관하는 겁니다로 가져가는 바람에 네, 이렇게 득표율에 다들 민감하다 보니까 캠프들의 신경전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기가 다 1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홍준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게 기사 쓸 때 꼭 제목에 순위별이 아니라 가나다 순위다 이걸 꼭 적어달라고 공지를 내리기도 했고요. 이 한동훈 후보는 더욱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 보고 한동훈 후보가 1위 한 거냐 이렇게 오해한 사람도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에서도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네요. 또 국민의힘은 지금 토론회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4명씩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오늘도 사실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다희 기자도 뭐 취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얘기 없나요? 네, 국민의힘은 토론회도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 전에 뭐 토론회 상대를 정하는 이 미디어데이라는 행사 등을 열면서 정말 흥행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제가 웃음이 터진 부분은 대부분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많았어요. 특히 관심을 많이 받은 거는 아무래도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티키타카였는데요. 이 두 사람 뒤에서는 뭐 SNS로 서로 뭐 배신자라느니 뭐 안 좋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카메라 앞에서
가까운 모습을 자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좋아한다 말씀하셨는데 한 후보님을 뭐 괜찮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매력 있는 분이시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장난꾸러기겠죠. 네, 윤 기자, 이 두 사람 관계 어때 보이나요? 좀 친해 보이나요? 뭐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또 눈을 자주 안 마주치는 거 보니까 엄청 친한 사이까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묘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 양쪽 캠프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함께해야 화제된다 이런 인식이 두 캠프 다 깔려 있더라고요. 이 흥행 저조에 대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려는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도 토론에서 1대1 토론에서 서로를 맞지목해서 오늘 좀 세게 맞붙었죠. 알겠습니다. 다시 민주당 이야기로 돌아와서 윤솔 기자가 현장에서 분홍색, 핑크색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당 상징 색깔은 파란색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상징 색은 파란색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홍색을 즐겨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후보의 분홍 사랑은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 포스터는 물론이고요. 또 후보가 두르고 있는 띠, 공식 홍보물, 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쨍한 분홍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실 텐데요. 1차적으로는 모두 민주당의 후보가 3명이 나왔으니까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한 포인트로 분홍색을 사용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데요. 분홍색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정 기자께도 여쭤봅니다. 무슨 이유일 것 같으신지. 글쎄요, 뭐 흐린 눈으로 좀 보자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색깔에 좀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두가 그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통합의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쨍한 분홍색이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상징 색깔을 연상하게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까지 포섭하려는 손짓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도 이 색상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로도 좀 확장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의 손짓을 하는 이 공약에도 힘을 줄 거라고 예측이 되는 한 단면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랑은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 주고받는 공방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지금까지 총 2번의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참 품격 있다, 안 싸우니 좋다. 당원들 사이에선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또 일반 국민들은 후보들 간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다소 밋밋하다. 첨예한 공방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런 반응들도 나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토론이 아니라 간담회 이런 말도 후보 입에서 먼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원인을 한번 좀 같이 분석을 해보자면 워낙에 이번 당내 경선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 측에선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서 공방을 벌이기보다 다른 후보들에게 말할 시간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오고 가는 긴장감이 덜해지는 것 같고 또 양김 후보들은 나를 세우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 좀 합리적인 모습, 철학, 나의 공약 이런 걸 홍보하면서 차기까지 노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김동연 후보는 차별점을 부각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2차 토론회에선 이 후보를 향해서 개헌이나 친일파 과거사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간담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점잖게 토론을 비교적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선 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맞붙었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먼저 어제 토론회를 좀 평가를 해본다면요. 예, 두 후보가 어제 특히 계엄과 탄핵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두고 거세게 좀 맞붙었는데요. 이 김 후보 측은 이 한 후보가 김 후보의 전과를 언급한 데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한 후보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 또 대통령은 화려한 언변이나
역질문으로 지탱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논평까지 내놨고요. 반면 한 후보 측은 원래 한 후보가 워낙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한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좀 너무 셌던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한 후보 캠프 쪽에서는 후보 논리적이었다. 그래도 경쟁력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런 평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이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쇼츠 같은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정 기자가 볼 때는 누가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젊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일정 전후에 특히 최근에 이동할 때 라이브 방송을 많이 켜서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이 먹방을 하고 또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고 또 무물이라고 해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컨셉으로 질의응답하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탈한 모습, 편한 모습 보기 좋다 이런 편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자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요, 이 젊은 층이 자주 찍는 인생 네컷 아시죠? 이런 스티커 사진 영상을 올려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 나왔습니다. 복상 나왔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는요, 또 홍카콜라 TV를 통해서요, 과거 예능에 나왔던 영상 등을 편집해서 쇼츠로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요? 쇼츠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치열하긴 한데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일강구도 이 단어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경쟁에서도 일강구도가 공고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구독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조회수 역시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경선 룰은 전화 여론조사가 50%가 반영이 되거든요. 전화를 받아달라고 호소하는 쇼츠를 각 캠프에서 만들었는데 이 후보는 과거 블로그에서 작성해서 화제가 됐던 사랑을 담아두지 마 이 문구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젊은 층에 친숙한 노래 괜찮아송 아시나요? 괜찮아. 딩딩딩딩딩 이런 노래 이 밈을 이용해서 지지를 또 호소했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 김동연 후보 아직 나에게 투표해도 늦지 않았다. 괜찮다. 나에게 투표해달라. 이런 의지죠. 예. 김경수 후보는 얼굴을 많이 드러내는 대신에 감각적인 편집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 조회수는. 네,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홍보 쇼츠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후보가 합산 약 7만 조회수를 기록한 반면에 양김 후보들은 수천 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지도 면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전도 치열한데 한편으로는 경선이 진행될수록 현역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어느 캠프로 가느냐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이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된 이후에 이 각 캠프로 현역 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모인 터라 그런지 각종 해프닝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선 홍준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인선 발표 이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인선 발표가 하고 난 뒤에 의원들의 전화가 기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받아보니까 다들 자기는 여기 캠프 들어간 거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은 빼달라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간 것도 많아서 기자들이 좀 황당했는데 결국 홍준표 캠프에서는 뒤늦게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의 이름은 대거 빼기로 했다. 네. 이런 공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또 모 캠프에서는 미리 들어와 있던 분들과 또 늦게 들어간 의원들끼리 주도권 싸움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모 인사는 훈구파 대 살인파 이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몰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모두 앞에서는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요. 뒤에서 따로 만나보면 이번 대선 쉽지 않다,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판은 이기기가 힘든 구도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당권을 생각하고 캠프
캠프에 모인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